님들 과제 낸 거 다 모아갖고 만들어 놨는데 지금 우리 그림 파일 만들어 주잖아요. 그림 파일이 50메가가 넘어갑니다. 우리 중에 자 이게 개인 평면, 누군가의 개인 평면을 들고 온 건데 중심 칸은 여기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 중에 누군가가 북쪽으로 가시는 북쪽 빌런이 한 분 계시고, 그 다음에 서쪽 빌런이 한 분 계시고, 정말 충실하게 남한에 살고 있으니까 충실하게 남쪽으로 가시는, 그래서 남쪽으로 얼마나 간 거냐, 지금 중심 칸이 1717번째 픽셀이니까 1700, 7400, 6700, 아래로 6700번만큼이나 내려가신 남쪽 빌런이 한 분 계셔서 그림이 이렇게 넓어졌습니다. 근데 정작 우리 낸 친구들 중에 거점 건설을 하는 친구가 거의 없어가지고 일단 오늘 수업 끝나고 이제 작업자를 조금 더 투입을 해서, 님들 몇 명 보니까 새로운 거점을 찾는 코드를 작성한 친구들이 꽤 있는 것 같은데, 정작 새로운 거점을 만드는 사람이 현재 존재하지가 않아가지고 오너케를 좀 더 투입해서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다 보니까 지금 50 몇 명이 50메가바이트씩 그림을 뽑다 보니까 그림 뽑는데도 한 세월 걸릴 것 같아요. 60메가구나 대충. 60메가에 50장이니까 이게 얼마야 그림. 그러네요. 3기가가 튀어나오네요. 이 게임 한 판 돌리면 3기가짜리 데이터가 튀어나오는 게임이 완성이 됐습니다. 아무튼 1만 초 동안 아래로 6700칸을 내려가는 거면 진짜 중간중간 대기해가면서 이건 작정하고 내려간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뭐 개인의 선택이니까요. 아무튼 요거 완성되는 대로 업로드 할 테니까, 이게 제 컴퓨터에서 돌리나 여러분 컴퓨터에서 돌리나 그리고 오늘 돌리나 다음 주에 돌리나 항상 동일한 결과가 나올 거기 때문에 이제 업로드하면 거기 있는 엑셀 파일을 열어서 내 캐릭터 이름 뭐로 지정되어 있나 확인하시면 그걸 가지고 이제 내가 대충 몇 인분을 달성했나, 수집가로서 작업자로서 몇 인분 달성했나를 바로 각자 조회를 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다만 하드디스크를 3기가를 미리 용량을 잡아놓고 스타트 하셔야 된다는 거. 아무튼 지금 올라가 있는 자료들 다운로드 해 주시고, 뭐 얘는 얘고 오늘은 오늘의 할 일을 해야겠죠. 오늘은 몇 명이 더 왔구만. 당신들은 다 냈습니까? 느낀 점이 어떻습니까? 막 별의별 느낀 점이 다 있던데 보니까. 아무튼 우리는 지금 과제 넘버4를 끝내놓은 상태고 이제 종말을 맞이하러 우리 17주차 금요일까지가 기한이죠. 오늘은 14주차 금요일이고, 아무튼 오늘부터 이제 최종 프로젝트를, 나만의 GUI 프로그램 만드는 거를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슬라이드 구경해보고 봅시다. 자, 다시 한번 안내 드릴게요. 우리 LMS에 지금 안내문 아마도 월요일인가 게시를 했던 것 같은데, 그거 지금 아직 안 본 친구들은 미리 지금 확인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수업 시간에 오늘이라든가 뭐 다음 주라든가 일단 기본적으로는 금요일 날 등교를 해서 저 게임 이런 거 만들고 싶은데요, 이거 괜찮을까요? 이거 17주차 금요일 안에 끝낼 수 있을까요? 등등과 관련한 협의를 저랑 같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생각하기에 되게 간단한 것 같아요. 뭐 수집가 간단해 보였잖아요. 아닐 수도 있긴 하지만 적어도 작업자보다는 간단해 보였잖아요. 근데 막상 마감이 며칠 안 남으니까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던 친구들도 꽤 많을 겁니다. 자, 요 GUI 프로그램 만드는 것도 똑같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당장 생각하기에 뭐 이거 네모 동그라미 보여주고 하면 알아서 뭐 총알 쏘고 알아서 죽으러 가겠지, 알아서 장애물을 피하겠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간단한 것조차도 여러분이 실제로 그런 것들을 만들 때는 수많은 난관에 봉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 말고 저한테 문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내가 평소에 게임이랑 담을 쌓고 살았다. 그러니까 자, 이제 게임하면 큰 사람이 못 된다는 얘기를 막 선생님들이 했을 수도 있어요. 초중고 때.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여러분이 게임을 단 하나도 해본 적이 없다라면 큰 사람이 될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태어나서 게임을 한 가지밖에 안 해봤다라면 절대로 큰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미 PC방 갔다 와봤다, 뭐 해봤다, 롤 해봤다 하면 포기하시고 난 게임 해본 사람 된 거니까 다양한 것들 여유 있을 때 구경해보시고 등등등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아무튼 나 게임이 뭔지 잘 몰라서 이번에 나만의 게임 만들라는데
뭘 만들지 전혀 감이 안 온다는 친구들은 우리 지금 안내문 맨 뒷장에다 적절한 예시에 해당하는 뭐 하면 뭐 하는 게임 해가지고 풀어서 지금 설명을 해둔 게 있습니다. 그 내용을 참고해서 뭐 이런 거 만들 수 있다고 하면 뭐 나는 얘랑 살짝 비슷한, 얘랑 살짝 다른 플레이를 진행할 수 있는 또 다른 뭔가를 만들어 볼 수 있겠구만 하면서 파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접근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우리 과제 넘버 4 저한테 도움을 받으러 오는 친구들 중에 대부분의 친구들이 예시 코드 우리 12주차 영상 지금 조회수가 대폭등을 했단 말이에요. 제가 미안하게 생각하는 게 그 12주차 영상을 보고 과제 넘버 4를 했다면 매우 어려웠을 것 같아요. 차라리 13주차 내용을 보고 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뭐 13주차 영상 이름에 과제 넘버 4라는 걸 안 적어 놓고 올렸다 보니까 걔는 정작 조회수가 지금 절반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아무튼 간에 대부분의 친구들이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는지 또는 지금 이 코드가 무슨 목표로 적혀 있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지금 키보드를 열심히 쳐서 뭐 이 부문 내용물을 고쳐본다든가 등등을 하려고 시도를 하는 친구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안 끝납니다. 과제는 끝날 수 있을지 몰라요. 걔는 애초에 끝낼 수 있는 목표를 여러분한테 제시하고 끝내보라고 했던 거기 때문에 끝을 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GUI 프로그램 여러분이 직접 목표를 정해서 진행하는 건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물론 여러분이 심각한 수준의 고인물이라면 이미 이런 거 게임 뭐 여러 개 만들어 봤다라면 그건 또 얘기가 달라지는데, 보편적인 현재 지금 1학년 친구들은 아마도 절대로 지금부터 .py 파일 건드리기 시작하면 3주 안에 목표를 달성할 수 없을 테니까 지금은 일단 아이들을 켜는 것보다는 종이랑 펜을 들고 태블릿을 들고 표랑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 걸 먼저 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오늘 준비를 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 지난주랑 지지난주에 살짝 미뤄뒀었던 그 GUI 모듈 관련한 최종 목표, 그 막 스페이스바 누르면 점프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그걸 한번 직접 같이 도전을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일단 커닝 페이퍼를 들고 왔고 그 내용을 토대로, 그래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하긴 했는데 그 이전 튜토리얼 예시들 구경하고 왔습니까? 님들 구경하고 온 사람 한번 손 한번 들어볼까? 이 사람들이 그 내용을 지금 한번 구경을 해보세요. 화면에 네모 그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역시나 함수 정의 2개의 내용물을 구성해서 전체 게임의 코드 실행 흐름을 구성할 수 있어요. 중간중간 할당문 적어서 데이터 흐름 구성할 수 있어요와 같은 내용들이 순서대로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사용자가 플레이할 수 있는 GUI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다 보니까 과제 넘버 4랑은 조금 다른 느낌으로 데이터 흐름을 가져가게 될 거예요. 그거랑 관련한 설명이 있다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지금 한번 구경해 보시고 거기에 등장하는 내용들을 종합을 해서 조금 있다가 최종 목표를 같이 한번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무튼 그렇고, 자, 그래서 그거가 끝난 다음에는 이제 조금 더 큰 프로그램 우리가 만들기 시작하는 시점에 고려해야 할 만한 내용들, 이전 수업에서 등장했었던 것들을 다시금 여기서 짚어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구경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렇게 해서 일단 요 2가지 항목을 여기 지금 따뜻한 401호에서 진행하고 쉬는 시간 가진 다음에 남은 2시간 동안 여기 온 친구들 각자 뭐 만들지 생각해보고 저랑 같이 저 이런 거 만들어 볼래요. 이거 괜찮을까요? 적절한 것 같네요. 협의를 진행하고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요.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지난주 수업 자료 한번 열어볼게요. 그래서 요런 내용들 들어있고 지금 뭐 이게 뭐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읽어보시고 뭐 스페이스바 눌렀다 떼면 점프하는 프로그램 만드는 게 목표고, 그래요.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대충 이런 느낌으로 화면을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지금 게임 화면이에요. 그래서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지금 이 캐릭터가 파란색이 제 캐릭터예요. 내 캐릭터가 힘을 얼마나 모으고 있냐, 추진력을 얼마나 쌓고 있냐 게이지로 보여주고, 스페이스바에서 손을 떼면 그때부터 이제 점프를 합니다. 그리고 소위 말하는 자유낙하를 할 거예요. 초기 속도가 존재하고, 님들 물리 안 배웠자, 나 고등학교 때 물리 배웠다 한번 손 들어 볼까?
한 명, 두 명? 그러면 뭐 그 요즘은 중학교 과학을 그냥 과학이라고 하나요? 아니면 뭐라고 하나? 님들 뉴턴 들어본 적 있죠? 사과 떨어뜨린 거. 사과는 사과나무가 떨어뜨린 거긴 하지만 그때 막 뭐 속도랑 가속도 그런 거 들어본 적 있습니까? 변위 속도, 가속도. 그 막 적분을 하진 않지만 아무튼 간에 뭐 2분의 1, 뭐 MV 뭐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에너지라든가. 그 내용이 지금 여기 들어가 있다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이제 이 네모가 자연스럽게 올라갔다 내려왔다를 할 거예요. 그래서 퓨 하고 올라갔다가 조금씩 속도가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어느 시점엔 속도가 0이 될 거고 그 시점 이후부터 이제 속도 부호가 바뀌면서 다시 증가를 할 거예요. 그러면서 땅으로 곤두박질을 치면서 땅에 딱 달라붙을 때까지가 내 캐릭터의 점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같이 구성해 보려고 하고 있고 이 전체 게임 화면은 현재 네모를 3개를 사용하고 있어요. 내 캐릭터랑 그다음 땅, 바닥에 해당하는 거랑 그다음에 게이지에 해당하는 검은색, 파란색, 녹색 네모들을 조합을 해서 사용자가 직접 점프를 해볼 수 있는 GUI 화면을 구성을 해보는 게 목표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중간중간 왔다 갔다 하는 데이터는 일단은 자연에 존재하는 내용물을 다룰 때 쓰는 그런 소위 말하는 물리 법칙을 살짝 적용해서 구성해 보려고 하고 있어요. 뭐 막 그 과학 시간에 배웠던 그 어려운 거를 쓰진 않을 거니까 우린 지금 소프트웨어 동네, 프로그래밍 동네에서의 수학을 하고 있으니까 생각보다는 어렵지 않을 겁니다. 지금 한번 해보면 얼마든지 여러분 프로그램에서도 적용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아무튼 스타트를 해봅시다. 그러면 이건 지난주 거고 우리 지금 GUI 코어 해가지고 0.8.21 버전을 14주차 항목에 게시를 했어요. 압축 파일을. 그거를 까보시면 지금 막 그림 파일들 있고 한데 이제 여러분 지금 확인해 본 거는 여기까지를 확인을 해본 셈이에요. 여기까지를 확인을 해본 셈이에요. 그 다음에 이 뒤에 있는 튜토리얼까지 같이 한번 구경하면 이거는 나중에 해도 상관없습니다. 한번 보여는 드릴게요. 예를 들어 요 이미지 노멀부터 볼까요? 노멀 해서 edit with idle로 열고 그림 다루는 방법 소개. 우리 그냥 네모, 단색 네모만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준비해 놓은 그림 파일을 내 GUI 프로그램으로 들고 와서 그때그때마다 서로 다른 그림을 보여주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눌러보세요 있고 누르면 눌렀네요 라고 바뀌어요. 와 같은 것들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지금 그림 한 장을 보여주기 위한 요소를 화면에 배치를 하고 사용자가 마우스 0번 버튼, 보통은 이제 왼쪽 버튼을 누른 그 프레임에 보여주고 있었던 그림을 다른 그림으로 바꾸는 느낌의 코드가 적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별거 없어요. 뭐 미리 준비하고 그래서 읽어보기만 하면 사용하는 건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막 복잡하게 이렇게 있는데 아무튼 그래서 새로운 그림으로 바꾸는 게 가능하고 그 다음에 당연히 제목도 바꾸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사용자가 눌렀을 때 단발적으로 수행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원한다면 예를 들면 뭐 5프레임마다 10프레임마다 한 번씩 그림을 바꾸도록 만드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뭔가 눈이 떨어지는 느낌이 지금 제가 미리 요 딱 서 있는 별 그림이랑 약간 오른쪽으로 치우친 별 그림이랑 등등등 여러 장을 준비를 해놓고 각각의 이 요소들에 대해서 지금 0번 그림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다음 10프레임 지났다 하면 1번 그림으로 바꾸도록 그와 같이 반복 분기 흐름을 지금 구성을 해놨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막 천천히 돌고 있는 친구도 있고 어떤 친구는 막 맹렬하게 지금 회전하는 것 같아 보이는 친구도 있고 이렇게 사용자의 눈에 대한 일종의 착시 효과를 지금 일으키고 있다 보시면 여긴 지금 완전 신났어요. 아주 그냥 천천히 도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막 지들 맘대로 뭐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당연히 우리 이전 수업에서 등장했었던 랜덤 모듈을 써서 이 친구는 그냥 직선으로 아래로 떨어지게 만들어야지, 이 친구는 좀 빨리 떨어지게 만들어야지, 이 친구는 왼쪽으로 대각선으로 떨어지게 만들어야지 등등을 서로 다르게 지정하는 것 역시나 가능합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 범주 안에서
열심히 할당문 적어가면서 쓰고 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필요할 만한 부분에 한국말 주석 적어놨으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요 내용은 요 내용으로 두고 지금 다운로드 다 됐습니까? 요거 그러면 이제 우리 이전 과제들에서는 이제 뭐 your name here.py 파일을 이름 바꿔가지고 그거 쓰시면 됩니다와 같이 여러분이 실제로 코드를 적어야 될 만한 파일들을 미리 표시를 해놨었잖아요. 이제 GUI 모듈을 다룰 때는 이 GUI 언더스코어 블랭크라는 친구를 쓰시면 됩니다. 근데 얘는 이제 앞으로 프로그램을 여러 개 만들 거니까 일단 얘를 복사 붙여넣기 해서 사본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친구의 이름을 뭐 예를 들면 우리 이게 13-2의 파이널이니까 이런 느낌으로 13주차 최종 목표 같은 느낌으로 그때그때 서로 다른 이름 지정해 가면서 얘를 이제 edit with idle 해갖고 우클릭해서 열면 새로운 나만의 GUI 프로그램을 만들기 시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도 반드시 적어야 될, 그 다음에 이거를 적어 놔야지만 우리 이번 학기 공창컴 수업에 여러분만의 GUI 프로그램으로 여러분만의 최종 프로젝트로 인정받을 수 있을 법한 그런 내용물들이 지금 여기 적혀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임포트 문이 있고요. 뭐 잘은 모르겠지만 W는 어쩌고 저쩌고 해서 스타트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 과제 넘버 4 할 때는 데이터라는 이름, 그 다음에 인포스라는 이름을 여러분이 남용을 해 가면서 그때그때 필요한 함수를 호출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이름에 담겨있는 값을 들고 온다든가 걷다 다시 담는다든가 등등 작업을 했는데 일단 우리 GUI 프로그램 만들 때는 이 W라는 친구를 열심히 활용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이제 함수 정의가 두 개가 있는데 initialize랑 update라는 두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를 제가 미리 적어놨어요. 그래서 initialize, update는 우리 과제 넘버 4의 initialize, make decision 그 두 함수 조합이랑 사실상 동등하게 여러분이 바라보시면 됩니다. 엄청나게 커다란 왈문 하나가 존재하고 코어에 존재해요. 그래서 그 엄청나게 커다란 왈문 실행하기 전에 미리 initialize를 한 번을 호출을 해줍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예를 들면 초기 상태는 뭐로 지정할 거다. 맨 처음에 뭐 내 캐릭터의 life는 3으로 지정할 거다 등등 미리 담아둬야 될 데이터를 준비를 해둘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 지금 다 준비됐습니까? 요 GUI 언더스코어 블랭크 복붙해서 이름 적당히 바꿔놓고 그걸 edit with idle로 열어서 지금 우리가 구경을 하고 있는데 일단 F5를 눌러서 다짜고짜 인터랙티브를 켜두고 그 다음에 F5 누르면 알아서 현재 우리가 구성해 놓은 그 게임 화면을 보여주기 시작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제목이 개발 중 느낌표로 돼 있는 이게 지금 크기가 아마 가로로 800, 세로로 600일 겁니다. 800 곱하기 600 픽셀만큼의 아직은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고 있는 하얀색 창이 뜬다면 성공이에요. 그래서 얘를 띄워둔 상태에서 다시 이 파일로 돌아오시면 여러분이 이제 지금 띄워놓은 요 인터랙티브의 요 아이들의 자동 완성 기능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보니까 자동 완성 기능 안 쓰고 코드 작성한 친구들 수두룩 빽빽 하던데 난 당신들 설명서를 안 읽는구만. 설명서에 중요한 내용이 두 가지가 적혀 있었는데 하나는 아이들의 도움을 받으세요랑 두 번째는 강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였습니다. 물론 이전 과제들에 비하면 제 도움을 받은 친구들이 꽤 많기는 한데 아무튼 우리 최종 프로젝트 할 때는 여러분 GUI 프로그램 만들 때는 아마도 반드시 제 도움이 필요할 테니까 뭐 저 사람 뭐 돈 얼마 받는 것 같지도 않은데 내가 이렇게 귀찮게 해도 괜찮은 건가? 라는 질문이 든다면 여러분이 저를 귀찮게 해 주셔야 제가 그래 이번 학기도 찢었다 이러면서 이제 기분 좋은 종강을 맞이할 수 있는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필요하다 싶을 때 자유롭게 저한테 개인적으로 물어보시거나 아니면 그 용도로 지금 개설되어 있는 오픈톡방을 열심히 불태워 주시면 됩니다. 아무튼 강사 도움은 아무 때나 받으실 수 있고 여러분이 F5를 눌러서 이렇게 인터랙티브를 띄워 놓은 한 이 인터랙티브가 지금 다루고 있는 개의 메모리 위에 존재하는 각각의 이름 사전을 털어보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W 한 다음에 점을 찍으면 이런 식으로 W 이름 사전에 담겨 있는 이름 목록을 우리가 구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데이터라는 이름이 있고요. 등등등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한번 창을 꺼 볼게요. 창을 끄면
프로그램 실행이 끝나고 인터랙티브 이제 꺽쇠 3개가 다시 뜰 겁니다. 여기서도 여러분이 얼마든지 W. 해가지고 각각의 이름들을 사용해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요거 이전에 살짝 등장하긴 했는데 help라는 친구가 있어서, 예를 들면 W. data라는 이름에 담겨 있는 개에 대한 적절한 설명을 좀 더 정밀하게는 제가 미리 코어 작성한 제가 미리 준비해 놓은 설명을 아이들이 알아서 읽어갖고 여러분한테 출력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데이터들을 여기에 자유롭게 담아둘 수 있어요. 우리 과제 넘버 4 할 때 그 데이터 점 포즈는 어쩌고 저쩌고와 거의 동등한 용도로 쓸 수 있도록 이 W. data라는 이름을 마련을 해놨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원한다면 뭐 넘버는 3 같은 거 해둘 수 있고,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이 얼마든지 거기 담겨있는 숫자 3을 꺼내가지고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뭐 W. data.state라든가 W. data. 뭐 속도, 가속도라든가 그런 것들을 담아가면서 여러분이 GUI 프로그램을 만들게 될 겁니다. 자, 요거는 요즘 게임의, 요즘이라고 하긴 좀 그렇다, 21세기에 게임 만들 때 일종의 트렌드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데이터는 그냥 저 코어가 알아서 관리하게 내비두고 나는 그냥 편하게 각각 이름만 그때그때 새로 정해가면서 꺼내가지고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바꿔가면서 게임 진행하도록 그런 식으로 하는 편입니다. 여러분 막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을까? 우리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OOP라고 많이 들어보잖아요. 그 다음에 그 OOP라는 걸 가장 자주 사용하는 곳이 게임 동네다라는 얘기를 들어봤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막 상상하기로는 내 게임에서 막 등장했던 그 캐릭터 한 명 한 명이 각각 예를 들면 하나의 덩어리로서, 하나의 값으로서 그 안에 막 이름들 있고 막 등등등 이러면서 메모리 위에 존재한다라고 상상하면서 각각의 게임을 진행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물론 복잡한 게임은 그런 것까지 적용해 가면서 코드를 작성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들도 충분히 요즘은 자주 발생한다 보면 돼요. 여러분이 보는 게임상에 존재하는 덩어리 하나랑 게임 안에서 다루는 데이터 덩어리 구성이랑은 차이가 많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그런 기조에 따라서 W. data라는 이름 마련해 놓고, 우리 과제 넘버 4에서도 비슷하죠. 데이터라는 이름 마련해 놓고 뭐 로컬 이름 사전이니 뭐 모듈의 이름 사전이니 스코프니 그런 거 일절 생각 안 하고 그냥 프로그래머가 원하는 타이밍에 값을 담아두고 원하는 타이밍에 본인이 담아뒀던 값을 꺼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마련돼 있다 보면 돼요. 그거 말고도 이제 W하고 점 찍으면 예를 들면 new 뭐 이미지, new oval, 얘는 원 그릴 수 있는 거예요. new rectangle 하면 여러분이 원하는 네모를 새로 만들어서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원하는 글자들을 여러분이 원하는 자리에 보여주는 게 가능해요. 얘네들에 대해서도 new rectangle 자동 완성해서 헬프 쳐보시면 얘는 이제 함수인데 인수를 이딴 식으로 받아요. 그래서 몇 컴마 몇부터 몇 곱하기 몇 사이즈의 네모를 보여줄 거냐, 그 다음에 걔를 색상을 어떻게 칠할 거냐. 그래서 뭐라 그래야 될까요? 가운데에는 검은색으로 칠하는 게 기본인 것 같고, 그 다음에 경계선 모서리를 무슨 색으로 몇 픽셀만큼 보여줄 거냐, 그 다음에 걔를 처음부터 보여주기 시작할 거냐 등등을 여러분이 지정할 수가 있도록 이렇게 마련되어 있다 보시면 됩니다. 우리 지금 현재 최종 목표상으로는 네모 3개를 가지고 게임 화면을 표현을 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따라서 조금 이따 우리는 이 new rectangle이라는 함수에 대한 함수 호출식을 총 3번 계산될 수 있도록 코드를 적어서 스타트를 할 겁니다. 등등등 여러분이 원하는 타이밍에 얼마든지 help를 쳐보실 수 있으니까. 또 뭐 있을까요? get position 뭐 이런 거 있네요. 등등등 을 써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것들 중에 일부를 저랑 같이 써가면서 최종 목표를 달성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아까 그 new rectangle이라는 거 호출하기 위한 호출식을 먼저 한번 구성해 봅시다. 일단 한번 해볼게요. 이건 저만 적을게요. w.new rectangle 괄호 열고 닫고 하면 우리가 지금 이 함수 호출식을 계산하면 화면에 이제 표시할 수 있는, 나중에 막 색깔을 바꾼다든가 크기를 바꾼다든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새로운 네모를 만드는 셈이 돼요. 네모 요소가 메모리 위에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새로 만드는 네모든 동그라미든 그 요소가
코어가 몇 번째 요소로서 지금 다루고 있냐에 해당하는 숫자 하나를 리턴하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네모 맨 처음에 만들면 걔는 0번 네모가 되고 그 다음에 또 동일한 호출식을 계산한다 하더라도 새로운 네모를 또 만들어서 그땐 이제 이거 1번 네모야 라고 1을 리턴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다루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그 숫자만 내 손에 들고 있었다면 동일한 숫자 집어넣고 너 지금 들고 있는 0번째 걔를 위치를 좀만 바꿔줬으면 좋겠네. 이제 색깔을 빨간색으로 바꿔줬으면 좋겠네와 같이 특정해가면서 사용할 수 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목표가 new rectangle을 3번 각각 호출해서 그 각각 서로 다르게 튀어나오는 숫자들을 담아놓고 스타트를 하면 됩니다. 자, 지금 여러분 보세요. initialize 함수정의 내용물을 적을 건데 우리가 일단 네모 3개를 만들어서 각각의 숫자를 담기 위한 할당문을 먼저 적고 스타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데이터 다루는 거니까 담아야 되는 거니까 w.data 해가지고 일단 스타트를 해봅시다. 그래서 이름은 여러분 자유예요. 근데 그렇기는 한데 뭐 아마도 꽤 많은 숫자들을 여러분이 담아서 쓰게 될 테니까 각각의 요소를 지칭하는 숫자를 담는 거다 할 때 이름을 n 언더스코어로 시작하고 그래서 무슨 뭐를 표현하기 위한 요소에 대한 숫자냐를 뒤에다가 이어서 한번 붙여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얘는 일단 내 캐릭터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하고 있었던 걔에 대한 새로운 네모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w.new 대문자 r 정도 한 다음에 탭 키치면 자동 완성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new rectangle 호출식을 적으면 되는데 그래서 대충 화면 한가운데가 돼야 되는 거니까 자 그래요. 이제 그림을 우리가 보여줄 타이밍이 온 거죠. 칠판에 적느니 터치스크린을 하는 게 유리하다는 걸 발견했어요. 자, 우리 지금 800 곱하기 600이라 칩시다. 그 다음에 우리의 목표는 대충 이 정도의 까망색으로 네모를 표시하는 거고 대충 이 한가운데에다가 파란색으로 표시하는 거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이제 얘는 이제 크기가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녹색으로 게이지를 표현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걸 감안을 해서 이 세 네모 각각에 대해서 걔를 위치를 몇 컴마 몇으로 할 거냐, 크기를 몇 곱하기 몇으로 할 거냐를 지정하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사실 하나가 튀어나옵니다. 이제 여러분 그 수학 동네라든가 뭐 그래프 같은 거 그릴 때 XY축 하면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여기가 0이고 X고 Y고 이런 식으로 그려본 적 있죠. 그죠? 자, 수학 동네에서는 일반적으로 X축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요. 우리 뭐 아랍어 쓰는 사람 아니니까 글자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적다 보니까 X축 양수 방향은 오른쪽 방향입니다. 그 다음에 이 그래프상으로 현재 Y축 양수 방향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방향이 돼요. 여러분 그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이제 3D 게임에서는 축이 하나가 더 생기는 거잖아요. 그땐 이제 소위 말하는 오른손 법칙이라 그래서 XYG를 이거 요즘 손가락 그거 좀 위험하긴 한데 아무튼 간에 XYG를 이런 식으로 주사위에 모서리 같은 걸 쥐는 듯한 느낌으로 이렇게 잡아놓고 엄지가 X축 있고 X축 양수 방향이고 검지가 Y축 양수 방향이면 G축 양수 방향은 요 가운데 손가락이 향하는 방향이 되도록 따라서 얘 같은 경우는 지금 XY가 이렇게 되니까 G축이 여러분 멀리에서 여러분을 향하는 방향으로 가 되도록 그렇게 이제 구성이 될 겁니다. 걔는 이제 3D 동네고 2D 동네에서는 이제 세 번째 축 방향 같은 거 신경 안 써도 되니까 아무튼 여기는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제 컴퓨터 동네 여러분 이제 자료구조론 지금 듣고 있는 것 같으니까 자료구조론 동네에서 이제 뭐 배열을 다룬다 그럼 뭐 각각의 줄에 3칸이고 등등등 이렇게 하면 그럼 0,0은 어디 있습니까? 0번째 줄 0번째 칸은 어디 있습니까? 하면 여러분 여기 얼마든지 짚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1,0, 2,0이고 그 다음에 0,1, 0,2, 0,3은 내려가는 느낌으로 이제 컴퓨터 동네에서는 아무래도 이런 식으로 자료 구조라든가 메모리라든가 그런 걸 종종 생각을 하다 보니까 X축은 여전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데 Y축을 보통 그릴 때는 위에서 아래가 되도록 그게 양수 방향이 되도록 그리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화면을 표시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캐릭터 한 명에 대한 이 파란색 네모에 대한 XY 좌표를 지정한다라는 건 이 네모의 좌상단 좌표를 지정한다랑 동치가 됩니다. 이 네모의 왼쪽 위점은 몇 콤마 몇이야 라고 지정하는 셈이 돼요. 거기서 이제 너비를 이만큼
높이를 이만큼과 같이 지정을 하는 셈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목표는 지금 일단은 X축만 놓고 본다면 내 목표는 지금 이 파란 네모를 한가운데 보여주고 싶은 거고, 이 파란 네모의 너비를 일단 100을 쓴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파란 네모의 X좌표는 얼마가 돼야 되냐라는 문제를 풀 수가 있어야 돼요. 얼마로 하면 됩니까? 지금 전체는 800이고 이 파란 네모는 102예요. 얘가 한가운데 오도록 만들고 싶어요. X좌표를 지정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400 하면 안 되는 거죠. 400 하면 좌상단이 여기가 되는 거니까 오른쪽으로 치우친 약간 우편향적인 내 캐릭터를 만드는 셈이 돼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X좌표, 그러니까 이 캐릭터의 기준좌표, 좌상단 좌표를 약간 왼쪽으로 빼줄 필요가 있어요. 거기서 얼마만큼 왼쪽으로 빼줘야 되냐라면 지금 딱 봤을 때 너비의 절반만큼 왼쪽으로 빼주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 너비를 100으로 고정시키고 싶다. 화면 전체 너비는 800이다라면 얘 X좌표는 350. 그러니까 400 빼기 100 나누기 2에 해당하는 값으로 지정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은 다른 것들은 귀찮으니까 제가 미리 준비해 놓은 숫자들을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X좌표는 350으로 하시면 적당할 것 같고, Y좌표는 일단 400으로 가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적는 값 두 개는 이 친구의 너비랑 높이 100 곱하기 100 픽셀로, 그래서 정사각형 모양이 되도록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지금 튜토리얼에 살짝 등장한 내용이긴 한데, 지금 보시면 그래요. 이거는 인터랙티브로 가서 저만 와서 보여드릴게요. 우리 프린트 호출식 적어본 적 있잖아요. 프린트 호출식 적을 때 뭐 예를 들어 하고 그냥 괄호 닫아버리면 뒤에다가 뒤에 엔터를 친다라는 의미로 실행됐었잖아요. 그게 싫다라면 우리가 굳이 뒤에다가 end는 네가 지금 생각하는 걔 말고 띄어쓰기를 해줬으면 좋겠네. 뭐 여기는 지금 차이가 없을 테니까 뭐 물음표를 대신 적어줬으면 좋겠네 와 같이 여러분이 인수들 중에 이름이 end에 해당하는 인수 자리에 담을 값을 직접 걔의 이름, 인수 이름을 불러가면서 지칭을 하는 게 가능했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러지 않는다면 지금 툴팁에 튀어나오는 end는 우리가 지정하지 않는다면 기본적으로 엔터키 글자를 맨 뒤에다 붙여주겠다와 같이 함수 정의를 적는 프로그래머가 미리 지정한 소위 말하는 기본 값을 대신 사용해서, 그렇다 보니까 요 위에 있는 함수 호출식은 학을 출력하고 최종적으로 엔터키를 출력한 다음에 전체 함수 호출식 실행이 끝나도록 그렇게 실행된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걸 바탕으로 다시 돌아와서 여기서 보면 여러분이 일단 네모를 얻다가 얼마만큼 크기로 보여줄 거냐는 반드시 지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네모라는 새로운 요소에 대한 정체성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요. 그렇긴 한데 이제 이 뒤에 지정하는 거는 그 네모의 기본 색상을 어떻게 할 거냐를 여러분이 지정하는 셈입니다. 그래서 fill underscore color라고 해놨고, 여러분이 굳이 지정하지 않는다면 검은색을 쓰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툴팁이 좀 잘리니까, 그래서 우린 지금 파란색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고, 이 뒤에다가 이제 이걸 직접 fill underscore color는 blue라고 적으셔도 되고, 지금은 딱 타이밍이 fill color를 적을 수 있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그냥 여기다가 그 다음 인수 자리에는 블루 담아줬으면 좋겠네 와 같이 적어두는 게 가능합니다. 이 뒤에 있는 거는 지금은 크게 신경 안 써도 되니까 기본값을 그대로 쓰도록 닫는 괄호 해서 함수 호출식을 마감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전체 할당문은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러면 내가 350,400부터 100 곱하기 100만큼의 크기를 갖는 파란색 네모를 새로 만들어서 나중에 걔를 다루기 위한 숫자 하나를 리턴 받은 거를 데이터 이름 사전에 n_player에다가 담아놓고 스타트 하겠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걸 이제 복붙을 해서 3번 복붙하면 되겠죠. 그래서 하나는 이제 땅이니까 랜드 정도로 하죠. 그 다음에 뭐 할까요? 게이지니까 가오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 각각에 대한 새로운 네모의 위치랑 크기는 일단 땅은 화면 전체를 차지해야 되니까 0,500에서 스타트하고 가로는 800 화면 전체 차지하게 하고, 그 다음에 높이는 100 정도면 충분할 것 같고, 얘는 검은색이면 충분하니까 뭐 여러분이 직접 적거나 아니면 얘를 아예 지워버리고 함수 호출식 구성을 끝내면 돼요. 그 다음에 게이지는 50 곱하기
아니 50,50에서 스타트하고 처음에는 게이지는 안 보여줄 거니까 너비는 0으로 두고 높이는 50으로 하면 적당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색상은 처음에는 이 네모를 보여주지 않을 거기 때문에 투명색으로 지정하겠다라는 의미에서 0글자짜리 str 리터럴을 적어놓고 스타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적고 F5를 눌러서 한번 저장하고 실행해 보세요. 자, 여러분만의 게임 만들 때는 좌표 계산을 여러분이 직접 해야 됩니다. 그거 하려면 그냥 그림 그리면서 하는 게 나을 거예요. 오케이 하면 일단은 아직 스페이스바가 뭐 인식이 된다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긴 하지만 아까 예시로 봤었던 그 화면이랑 동등한 느낌으로 검은색 네모와 파란색 네모를 보여주고 있는 걸 목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뉴 렉탱글 호출했을 때 막 뒤에 막 지금은 보여주지 않겠어 막 그런 거 지정해 놓지 않는 이상은 기본적으로는 바로 화면에 띄우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새로운 네모를 이니셜라이즈 내용물로서 만들도록 구성을 해놨기 때문에 만드는 코드를 걷다 적어놨기 때문에 게임을 시작하자마자 바로 내 캐릭터랑 땅에 해당하는 네모들이 화면에 보이는 상태로 게임을 스타트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일단 내 게임에서 사용할 기본적인 요소들 사용자한테 보여주고 사용자가 다룰 수 있도록 전체 화면을 구성하는 요소들 준비는 끝이 나는 셈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일단은 한번 코드 쪽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데모를 다시 한번 켜볼게요. 우리 만들어야 되는 프로그램 지금 보면 아까랑 똑같은 화면이죠. 그렇긴 한데 자, F5 누르고 사용자가 이제 플레이어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냥 이러고 있으면 돼요. 아무 데이터도 바뀌지 않고 그렇다 보니까 뭐 네모의 위치라든가 크기라든가 색상이라든가 아무것도 변경되지 않습니다. 이러고 그냥 하염없이 시간은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언제부터 조금 다른 내용물을 실행을 해야 되냐라면 사용자가 스페이스바를 누르기 시작하는 바로 그 프레임부터는 이전과는 다른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처음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타이밍에서 스페이스바를 누르기 시작했다면 그때부터는 이제 힘을 열심히 모으게 돼요. 그래서 이 과정은 언제까지 진행되냐? 제가 지금 누르고 있는 스페이스바에서 손을 뗄 때까지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지금 기를 모으고 있다라면 사용자가 스페이스바를 아직 누르고 있다면 힘을 조금 채운다. 사용자가 스페이스바에서 손을 뗐다면 그때부터 이제 점프를 시작한다. 와 같이 코드를 작성하게 될 겁니다. 그럼 저는 지금 스페이스바에서 손을 뗐고 제 캐릭터는 지금 아마 하늘을 뚫고 지금 올라가 있을 겁니다. 너무 오래 눌렀기 때문에. 아무튼 간에 지금 점프를 하는 중이에요. 자유낙하를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이전에 기를 모아놨던 만큼, 이전에 힘을 모아놨던 만큼 초기 속도를 가지고 이제 일종의 사출된 거죠, 지금. 발사가 된 겁니다. 발사가 된 거고 점점 올라가는 속도가 줄어들면서 왜 줄어들진 알죠? 여러분 중력가 속도라든가 배워본 적 있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꾸준히 속도가 줄다가 어느 순간에 0되고 어느 순간부터 다시 양수가 돼서 바닥으로 내리꽂혀서 추락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이거 언제까지 얘를 속도랑 위치를 변경해야 되는 거지 물어본다면 이 네모의 위치가, 이 네모의 좌표가 우리 맨 처음에 있었던 그 좌표에 도달하거나 그걸 뚫고 내려가려고 할 때까지 계속 동일한 작업을 수행하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땅에 딱 도착했다라면 이 캐릭터, 네모의 좌표 등등을 다시 초기화를 하고 우리 F5 딱 처음 눌렀을 때 있었던 그런 느낌으로 사용자가 다시 스페이스바에 손을 누를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 상태로 전환이 되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뭐 귀찮으니까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은 그리지 않을게요. 대신에 코드를 한번 적어 볼게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스테이트를 다룰 건데 세 가지 스테이트로 다룰 겁니다. 0, 1, 2예요. 0이 이제 초기 상태고 여러분이 이거 안 적으셔도 됩니다. 물론 본인 거 만들 때는 본인이 적으셔야 돼요. 제가 적어드리지 않습니다. 그때 이제 그림부터 그리시는 걸 추천드리고 지금은 간단한 거니까 가만히 있는 상태고 사용자가 이거는 나중에 다시 적을게요. 그 다음에 얘는 이제 힘을 모으고 있는 상태. 얘는 이제 점프 중 같은 느낌으로
방금 봤던 그 세 가지 이 게임의 흐름을 나눠서 다뤄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현재 스테이트는 어떻게 다룰 거냐, 계산하면 현재 스테이트가 튀어나오는 그런 수식을 어떻게 적을 거냐는 이전에 봤던 거랑 동등한 느낌으로 데이터 이름 하나만 정해놓고 걔를 활용하면 됩니다. 일단 초기 상태는 0번 상태인 거니까 이니셜라이즈 내용물 안에서 일단 맨 처음에 스테이트를 0으로 담아놓고 커다란 말문을 스타트하도록 구성하면 일단 이니셜라이즈 코드 작성은 끝나요. 자, 그럼 이제 업데이트로 가봅시다. 우리 메이크 디시전은 여러분이 직전에 수집 행동을 골랐다, 수집 의사결정을 했다, 리턴 0을 했다라면 그 수집이 끝난 직후에 메이크 디시전이 호출됐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나는 다음에 뭐 하지, 다음에 뭐 하지, 다음에 뭐 하지를 골라가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분기 흐름을 안에 적어뒀을 겁니다. 그리고 그 메이크 디시전은 반복 호출함으로써 이 캐릭터가 1만 초 동안 살아 숨쉬면서 새로운 칸을 찾네, 수집을 하네, 수납을 하네 등등 그때그때 적절한 작업을 수행하도록 코드를 작성하는 게 가능했어요. 자, 우리 GUI 프로그램 만들 때도 거의 똑같긴 한데 살짝 차이점은 얘는 이제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현실 시계를 갖고 생활을 하고 있는 사용자가 다루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 업데이트는 기본적으로는 1초에 60번 호출될 겁니다. 달리 말하면 60분의 1초마다 주기적으로 이 내용물을 실행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60분의 1초마다 네모의 X좌표를 1만큼 증가시키겠어 하도록 코드를 적어 놓는다면 F5 눌렀을 때 1초에 60픽셀만큼 천천히 오른쪽으로 이동하도록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드는 셈이 되는 겁니다. 아무튼 뭐 당시에 대충 고생해 봤으니까 뭐 요 안에다가 그러면 이번 60분의 1초 동안 게임을 어떻게 진행시켜야 되냐에 해당하는 코드만 적으면 되겠구만 이라고 파악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요거는 필수사항은 아닌데 우리 지금 프로그램 얘 지금 종료하려면 X 버튼 눌러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아니면 강종을 하든가 그게 조금 번잡하니까 일단 가장 먼저 ESC 키를 누르면 게임 창을 꺼버림에 해당하는 ESC 키 안 누르면 끄지 않고 눌렀다면 끄도록 분기 흐름을 한번 먼저 작성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님들 이제 업데이트 함수 정의 내용을 구성할 거예요. 일단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건 ESC 키 누르면 창을 꺼버릴 수 있도록 빡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단 새로운 기능을 추가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만약에 자 아무 때나 끄면 안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W 하면 keys라는 이름이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얘는 우리 마치 마이플레인 그런 거 비슷하게 대괄호 연산자 써서 대괄호 수식을 구성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안에다가는 그 키에 대한 명칭을 적으시면 됩니다. 일단 ESC 키의 이 GUI 모듈에서 사용하는 명칭은 escape예요. 요게 의외로 국제 표준이 있긴 한데 아무튼 간에 여러분이 그 튜토리얼 예시들 중에 하나에서 내가 지금 스페이스를 눌렀을 때 얘가 그걸 뭐로 간주하냐, 내가 나중에 뭐라고 수식을 적어야 스페이스바 눌렀는지 여부를 계산 결과값으로 뺄 수 있냐 등등을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지금 이번 프레임에 사용자가 ESC 키를 누르고 있었다면 이 계산 결과값은 이 대괄호 수식 계산 결과값이 true가 나오고 그렇지 않다면 false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번 프레임의 사용자가 ESC 키를 누르고 있다면 내가 지금 해야 되는 건 창을 끄고 이번에 할 일 끝났으니까 그냥 리턴문 실행해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얘까지 적고 F5 눌러온 다음에 ESC 키를 한번 눌러서 창이 제대로 꺼지나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그래서 개발 중 꺼져 하면 꺼집니다. 창을 닫아버릴 수 있어요. 60분의 1초 만에 창이 닫혀버립니다. 당연스럽게도 우리가 ESC 키를 한 번도 누르지 않는다면 이 부문 내용을 실행하지 않을 테니까 저 W.stop을 호출하지 않을 거고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창이 꺼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얘는 일단 업데이트 호출되자마자 매 60분의 1초마다 항상 검사를 하도록 여기다가 따로 올려놓고 이제 이 아래에다가 각각의 스테이트, 각각의 상태일 때 구체적으로 무슨 작업을 수행해야 되는지에 해당하는 커다란 분기 흐름을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렇긴 한데 우리 과제 넘버 4에서는 열심히 여러분 if문 길다란 거 elif 부분 적어가면서 else 부분 적어가면서 코드 작성했었는데
뭐 우리 지금 저도 사용했었던 신기술이죠. 3.10에서 새로 튀어나온 매치문이라는 걸 한번 여기서 도입을 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C 프로그래밍에서 스위치문 배운 적 있습니까? 나왔습니까? 걔랑 되게 비슷한데 사실은 조금 달라요. 그렇긴 한데 오늘 우리가 사용해보는 느낌까지는 동일하게 쓸 수 있으니까 그 정도까지만 일단 우리 공창컴 수업 안에서는 활용을 해보도록 합시다. 아무튼 매치문이니까 매치로 스타트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 스위치문 첫 줄 적을 때도 무슨 값을 가지고 요 케이스, 요 케이스, 요 케이스 중에 뭘 선택할 거냐 등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첫 줄을 구성했잖아요. 매치문도 비슷해요. w.data.state 여러분이 방금 전에 F5를 눌렀었다면 그래서 ESC 키 테스트하기 위해서 F5를 눌렀었다면 이름 사전에 state 등재되어 있는 게 맞기 때문에 자동완성 목록으로 알아서 띄워줄 겁니다. 아무튼 우리는 state를 갖고 각각의 케이스를 나눠서 분기 흐름을 구성하고 싶다와 같이 적는 게 가능해요. 단순한 수식 하나를 적고 스타트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 매치문의 부분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케이스 0, 엔터 치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들여쓰기가 한 단계 더 들어가긴 하는데 뭐 그 정도는 if 부분, else 부분 짝 맞추는 것보단 쉬울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취사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여긴 이제 가만히 있는 상태가 되는 거고 역시나 주석은 저만 적을게요. 를 하면 돼요. 얘네 둘은 들여쓰기를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주석은 안 적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매 프레임마다 스테이트가 0일 때 항상 해야 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캐릭터도 가만히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스테이트가 0인 프레임에 사용자가 스페이스바를 눌렀다면 이니까 w.keys 하고 그 다음에 스페이스는 뭐냐 왠진 잘 모르겠지만 소문자 S로 시작하는 스페이스를 치시면 됩니다. 아무튼 키즈에 스페이스까지 하고 그러면 사용자가 이번 프레임에 스페이스바를 누르고 있었다면 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게이지를 보여주기 시작하고 상태 전환을 해야 됩니다. 일단은 뭐 게이지 보여주기 시작하는 코드가 있을 거고 상태 전환은 우리 이미 써본 적 있는 스테이트 값을 지금은 1로 바꾸도록 구성하면 될 거예요. 자, 저 게이지 보여주기 시작하는 건 좀 어려우니까 내비둔 상태에서 내어쓰기 조금 해서 이제 케이스 1 콜론 해가지고 스테이트 값이 1일 때 무슨 작업을 수행할 거냐 코드를 작성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역시나 주석은 저만 적을게요. 스테이트 값이 1이다라는 건 지금 사용자가 스페이스바를 누르기 시작했고 아마도 계속 누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용자가 스페이스바를 누르고 있는 동안 계속 나는 힘을 모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 힘이 뭡니까? 힘이랑 에너지의 차이, 힘의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아무튼 그런 거 배운 적 있습니까? E는 mc제곱 막 그런 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아인슈타인 아저씨가 얘기했는데 잘은 모르겠잖아요. 아무튼 보통 이제 F는 ma라는 건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게 뭡니까? F가 일단 힘이죠. M은 뭐죠? 그렇죠? 매스 질량이죠. 뭐 무게라고 보통 얘기하는 A가 이제 가속도잖아요. 그래서 엄청 무거운 걸 엄청 빨리 쏠 수 있으면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긴 한데 우리는 지금 일단 게임을 만들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가상의 캐릭터를 지금 점프를 시키려고 하는 거고 뭐 캐릭터의 질량이라든가 그런 건 크게 고려를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따라서 그냥 여기서는 질량은 크게 생각하지 않고 가속도가 곧 지금까지 얘기한 힘이 되도록 구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아무튼 이 캐릭터의 가속도를 이제 음수 방향이니까 감소시킴 그리고 상태 전환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대충 보니까 위에 거랑 비슷하죠? 사용자가 키보드에서 손을 뗄 때까지 계속 힘을 모으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힘을 모은다. 그냥 단순히 뒤에서 숫자만 감소시키는 게 아니라 아마도 게이지 그 네모의 크기까지 조절하는 코드가 여기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얘는 일단 패스문으로 내비둡시다. 나중에 복붙해서 쓰면 되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케이스 2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자, 그럼 이제 스테이트가 2일 때는 사용자가 스페이스바에서 손을 뗐어요. 그래서 지금
캐릭터 네모는 열심히 올라가고 있거나 열심히 내려가고 있거나 아무튼 지금 점프를 진행 중인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상태 전환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도 역시나 일단 패스문 적어놓고 끝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아요? 지금 뭐 자연스러운 기모아서 뭔가를 발사하는 그런 느낌의 간단한 게임을 구성할 때도 이 캐릭터 한 명에 대해서 세 가지 서로 다른 상태로 나눠가지고 진행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매칭문 여러분 뭐 안 쓰셔도 돼요. 최종 프로젝트 할 때는 그냥 이 부문 덩어리 커다란 거 만들어서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뭐 그래 지금 스위치문 나온 김에 얘기하면 막 여러분 막 그 스위치문 적을 때 뭐 2, 3, 4 이런 식으로 적어본 적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스위치문 쓸 때는 이제 중간중간에 브레이크문을 적어야 했었잖아요. 예를 들어 이 아래에 있는 거 실행하면 안 돼 할 때 브레이크 이렇게 적었어야 됐잖아요. 파이썬 동네에서는 일단 이 브레이크 문을 굳이 적을 필요는 없고 반대로 이런 식으로 여러 케이스 어쩌고 저쩌고를 모아가지고 합체시켜서 다루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건 좀 불편할 수 있는데 아무튼 만약에 방금 전 예를 들어 스테이트 값이 2거나 3이거나 4일 때 이 밑에 있는 내용물을 실행하고 싶다라면 그때는 파이썬 동네에서 매치문 적을 때는 이렇게 적으시면 되도록 그렇게 일단 구성은 돼 있어요. 근데 뭐 지금 얘기해봤자 기억나지 않을 테니까 나중에 궁금하면 저한테 물어보시면 바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은 이게 현재 분기 흐름 목표고 대충 보니까 우리 지금 이 캐릭터랑 관련된 추가적인 데이터를 미리 준비를 해놓고 스타트를 하는 게 나아 보이니까 이니셜라이즈로 다시 돌아와서 걔네들을 다루기 위한 데이터 이름을 먼저 구성을 하고 내려가도록 할게요. 자, 이니셜라이즈로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다뤄야 되는 건 이 캐릭터의 변이와 속도와 가속도예요. 그렇긴 한데 우리는 어차피 위아래로만 점프하지 왼쪽 오른쪽으로 이동하진 않으니까 Y 방향에 대해서만 그 세 가지 팩터를 다룰 수 있도록 데이터점 포지션 Y는 0 W 데이터점 속도니까 뭐 벨 Y로 할게요. 0 그 다음에 가속도니까 ACC Y는 0 해서 이 네모의 Y축 방향 무브먼트를 표현하기 위한 세 가지 항목을 담기 위한 적절한 이름을 정해놓고 스타트를 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뭐 대충 새로운 데이터 이름 정했으니까 큰 의미는 없지만 F4 한번 눌러주시고 ESC 한번 해서 꺼버리시고 그 다음에 다시 내려갑시다. 그 다음에 이제 케이스 0 부분을 일단 완성을 해놓고 다음 단계로 갈게요. 자, 게이지 보여주기 시작을 하기 위해 우리는 지금 게이지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그 녹색 네모잖아요. 지금은 투명색으로 돼 있지만 여기서 녹색으로 바꾸면 이제 투명하지 않게 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여기서 예를 들면 뭐냐 리칼라 오브젝트라는 친구를 쓰실 수가 있어요. 어떤 요소의 색상을 다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괄호 열고 하면 숫자를 하나를 입력받아요. 몇 번 요소에 대한 색상을 변경할 거냐. 우리는 지금 게이지 네모의 색상을 변경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new rectangle 할 때 미리 담아놨었던 그 n_gauge 해서 그 숫자를 인수 값으로서 밀어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그 네모, 현재는 네모예요. 그 친구의 배경색, 가운데를 뭐로 칠할 거냐를 이제는 그린으로, 녹색으로 칠하기 시작하겠어. 뭐 경계선은 필요 없으니까요. 이 정도까지만 적어 놓으면 됩니다. 아직은 여전히 너비는 0이기 때문에 이것만 한다 그래서 녹색 네모가 화면에 표시되는 건 아니기는 해요. 그렇긴 하지만 그 네모를 너비를 변경하는 건 이제 케이스가 1일 때 수행을 해주면 될 겁니다. 아무튼 사용자가 스페이스바 누르면 이제 스테이트 값이 1이 될 거고 그 다음 프레임부터는 이제 매 프레임마다 매 60분의 1초마다 이 캐릭터에 대해서 가속도를 부여를 하면 돼요. 그래서 가속도는 지금 w.data.acceleration이니까 ACCY를 더하기 는을 하고 이제 위로 올라가는 힘이잖아요. 그러니까 따라서 Y축 음수 방향으로 향하는 거니까 음수만큼의 대충 뭐 0.5 정도로 합시다. 이거 숫자는 자유롭게 지정하셔도 되긴 해요. 아무튼 매 프레임마다
마이너스 0.5만큼의 힘을 축적을 하는 셈이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가속도만 증가하지 속도나 변위는 건드리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 프레임마다 이 ACC 값은 처음에 0이었다가 마이너스 0.5, 1, 10, 100, 1000 이런 식으로 한도 끝도 없이 감소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ACC Y 값이 얼마냐에 따라서 그 값에 정비례하도록 우리 지금 녹색 네모, 게이지 네모의 크기를 좀 더 정밀하게는 X방향, 너비를 변경하는 코드를 여기다가 연이어서 적어주면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W. resize object라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무슨 네모의 크기를 변경할 거냐? W. data. engage 해주시고 그 다음에 새로운 너비를 뭘로 할 겁니까? 는 수식을 적어야 될 텐데 뭐 지금은 일단 얘 정비례하도록 하는 거니까 걔를 일단 집어넣어 줘야 될 것 같아요. ACCY 한 다음에 지금은 마이너스 60에 곱하기 700 정도로 합시다. 요 딱 700 픽셀만큼이 100%가 되는 거예요. 딱 예쁘게 왼쪽에 50, 오른쪽에 50만큼 마진을 채운 상태가 너비가 700이 되는 상태가 됩니다. 그 다음에 ACC_Y가 마이너스 60일 때 요 나눗셈 결과가 정확히 1이 될 테니까 그래서 ACC_-Y가 마이너스 60이다라는 건 지금 매 프레임마다 마이너스 0.5씩 하고 있으니까 따라서 120 프레임 만에 달리 말하면 2초 만에 만땅이 되도록 지금 구성을 한 셈이 되는 거예요. 그게 싫다라면 뭐 여기 마이너스 30으로 하시다든가 하면 1초 만에 만땅이 되도록 만들 수도 있을 겁니다. 아무튼 요거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뭐 복잡하게 막 수학 시간에 배웠던 거 그런 거 쓰지 마시고 그냥 적당히 뭐 이 정도면 뭐 적당한 속도인 것 같은데 좀 더 빠르다 또는 넓다 좁다 그런 것들 감안해서 빠르다 느리다는 이제 요 나눗셈을 뭘로 할 거냐를 쓰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넓다 좁다는 요 오른쪽에 있는 그래서 100%가 몇 픽셀인데 를 조절해 가면서 간의 수공업으로 UI를 짜시면 뭐 그럭저럭 최종 프로젝트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하고 한번 F5 눌러볼까요? 그러면 여러분이 스페이스바를 누른 프레임의 다음 프레임부터 게이지가 찹니다. 그 다음에 지금은 스페이스바에서 손을 떼도 여전히 계속 기를 모으고 있을 거예요. 그거랑 관련된 분기 흐름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스페이스바를 누른 시점부터 계속 ACC 값은 감소하고 가속도는 감소하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 녹색 네모의 너비는 한도 끝도 없이 증가를 할 겁니다. ESC 눌러서 꺼봅시다. 자, 그럼 이제 뭐 해야 되는지 대충 감이 나오죠? 언제까지 이 짓을 해야 될 거냐? 그래서 그 상황이 지금이라면 이번 프레임이 바로 그 상황이라면 더 이상 ACC를 증가시키지 않고 이제 점프를 시작할 수 있도록 분기 흐름을 구성하면 돼요. 그래서 자, 언제까지 기를 모아야 됩니까? 는 현재 목표상으로는 스페이스바에서 손을 떼는 그래서 더 이상 누르고 있지 않는 바로 그 프레임부터 점프를 시작하면 될 거예요. 따라서 그걸 감안하면 여기다 이제 낫을 붙이면 되는 거죠. 위에 있는 이 부분에 반대되는 느낌으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일단 뭐 점프를 시작하는 코드를 적어야 되고 그 다음에 상태 전환하는 건 data.state는 2로 바꿔주면 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점프를 시작한다에 대한 내용을 구성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등가속도 운동이라는 단어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등가속도 운동을 할 때 예를 들어 3초 뒤에 이 캐릭터의 속도는 뭐로 계산할 수 있습니까? 일단 가속도 A는 고정이에요. 네, 님들 이 사람들 그래 대학교에서 수학할 줄 몰랐겠죠. 이제 V는 V0 플러스 AT 같은 느낌이 되겠죠. 초기 속도 플러스 가속도가 얼마만큼 오래 반영됐냐 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감안하면 우리는 지금 점프를 시작하는 시점이에요. 따라서 이제까지 기를 모아놓은 걔가 바로 V0가 되는 겁니다. 초기 속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누르고 있었다면 맨 처음에 엄청나게 절대값이 큰 초기 속도를 가지고 그게 음수 방향이 아니라 위로 치솟게 되는 겁니다. 조금만 스페이스바를 누르고 뛰면 초기 속도의 절대값이 매우 작은 상태로 스타트를 하게 되는 거고요. 아무튼 그래서 크든 작든 그게 정확히 얼마냐를 바로 는을 때려버릴 수가 있어요. 는을 한다라는 건 직접 지정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까지 모은
그 가속도 값이 곧 V0가 되도록 만들어주면 됩니다. 괜찮아요? 원래대로라면 힘을 모으는 건데 우린 지금 질량을 고려하지 않으니까 초기 속도는 그냥 현재까지 계속 감소시켰던 그 가속도가 되도록. 그래서 2초 동안 모았다면 초기 속도는 마이너스 60 되는 거고 1초 동안 모았다면 마이너스 30 되는 거고 등등등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이제 자유낙하를 할 거예요. 초기 속도는 비록 음수긴 하지만 아무튼 중력이 계속 작용을 합니다. 얘에 대해서 적용되는 중력을 이제 지정을 해주면 돼요. 얘는 양수 방향이고 뭐 0.98로 갑시다. 뭐 9.8 뉴턴 막 그런 거 들어본 적 있죠? 그런 거 흉내를 내기 위해 0.98 정도로 갈게요. 플러스는 당연히 안 적어도 되고요. 그럼 이제 V0가 결정된 거고 A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걸 바탕으로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 걸 케이스 2에다가 적으면 되는 겁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일단 해보도록 합시다. F5를 눌러보세요. 그러면은 스페이스바에서 손을 띄면 일단 게이지가 상승하는 건 멈췄고 얘에 대해서 지금 초기 속도와 가속도가 반영되는 것까지는 진행이 됐고 스테이트 값은 2가 됐는데 이제 실제로 이 네모를 위로 올렸다가 내리는, 달리 말하면 이 네모의 위치를 변경하는 코드를 이제 천천히 작성을 해나가면 사용자 눈에도 얘가 자유낙하를 하는 걸로 보이도록 만드는 게 가능해질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F5 눌러놓은 상태에서 자유낙하를 해야 돼요. 자, V는 V0 플러스 AT였잖아요. 그러면 S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S도 똑같죠? 초기 위치 S0 플러스 그 다음에 VT가 되는 거죠. 그런 느낌으로 보면 되겠죠. 물론 걔는 이제 등속 운동일 때 그렇게 간단하게 나오고 등가속도 운동일 때 이제 적분을 해야 되긴 하겠지만 우린 지금 이산수학의 세계에 살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직접 매 프레임마다 속도의 가속도를 더하고 그 다음에 변위의 속도를 더하도록만 만들면 자유낙하가 끝이 납니다. 이제 우리 화면 뒤에 있는 변위 속도 가속도를 바탕으로 W 점 찍으면 이제 move object라는 친구를 써서 저 네모의 새로운 위치를 지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게이지가 아니라 내 캐릭터 파란색 네모를 건드려야 되는 상황이고 X좌표는 뭐 우리 350 그대로 항상 동일하게 하면 될 것 같고 그다음 Y좌표, 자 지금 우리 현재 코드 구조상으로는 포지션 Y가 0일 때 얘는 지금 Y좌표가 400인 상태예요. 그 다음에 포지션 Y가 0보다 작으면 원래 초기 위치였던 400보다 더 위에 존재하면 되는 거고 더 아래에 존재하면 되는 겁니다. 그걸 감안해서 이제 400 플러스 w.data.position y가 되도록 0이면 400이고 마이너스 1이면 399고 등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만 수식을 구성해두면 이제 뒤에 지금 물리적인 세계, 게임 속 세계에서의 숫자들을 가지고 화면 위에 보이는 네모의 위치를 변경하는 것까지 적용을 하는 셈이에요. 예. 이제는 진짜로 스페이스바에 손을 눌렀다 떼면 올라갔다가 한도 끝도 없이 추락을 하는 걸 목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원한다면 쟤 어디까지 가는 거지? 또는 지금 이 안에서 다루고 있는 데이터들 중에 예를 들면 지금 얘의 현재는 속도를 한번 봅시다. 이 네모의 속도가 지금 얼마지와 같은 것들을 구경하고 싶을 때 여러분이 원한다면 set title이라는 친구를 써서 우리 F 그거 써본 적 있잖아요. 써서 vel y는 중괄호 한 다음에 w.data.vel y와 같은 느낌으로 매 프레임마다 케이스가 2일 때, 스테이트 값이 2일 때 매 프레임마다 현재 이 네모에 대한 속도 값을 제목으로서 지정하도록 그렇게 구성을 해두고 진행하시면 이런 느낌으로 음수였다가 양수로 바뀌면서 떨어지고 있고 지금 속도가 한도 끝도 없이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지금 땅을 뚫고 내핵을 향해 지금 열심히 추락하고 있는 걸 목격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린 지금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이제 딱 땅에 달라붙었으면 더 이상 자유낙하를 하지 않도록 그래서 가만히 있게 만들어주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적어야 되는 건 자, 이번에 이제 처음으로 사용자가 뭐 손가락을 눌렀네 뗐네가 아니라 게임 속에서의 데이터가 특정 조건을 만족할 때
내용물을 실행하는 이 부분을 처음 적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현재 목표는 캐릭터가 바닥에 닿으면 더 이상 자유낙하를 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캐릭터가 바닥에 닿는다는 게 뭐냐? 일단 지금 한번 봅시다. 이건 저만 다시 실행해 볼게요. 자, F5 딱 눌렀을 때 지금이 바로 캐릭터가 바닥에 닿아 있는 상태죠. 그죠? 그때의 이 네모, 이 캐릭터의 포지션 Y는 0입니다. 따라서 0보다 작으면 위에 있을 거고 0보다 크면 더 아래에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포지션 Y 값을 가지고 걔가 0이거나 아니면 0보다 더 크다면 그러면 바닥에 닿았다라고 판정을 내릴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w.data.position Y가 0보다 크다면, 크거나 같다면 이와 같이 조건식을 적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걸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긴 하지만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뭔가 운동이라든가 뭐 액션이라든가 그런 게 끝난다면 각각 사용했었던 데이터를 적절하게 포지션 Y는 0으로 보정을 하고 데이터 어디냐 velocity Y도 0으로 보정하고 w.data. 힘도 0으로 보정하고 등등등을 하고 w.data.state는 0 해주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걸 감안하면 이제 move object 하는 이 줄은 보정이 끝난 다음에 호출되도록 이 정도까지만 만들어주면 될 거예요. 괜찮습니까? 속도랑 변이를 변경하고 근데 변이가 갑자기 조건이 이상하면 자유낙하를 종료해야 되니까 그거랑 관련한 준비를 하도록 해요. 그 다음에 이제 포지션 Y 값은 이제 음수거나 아니면 0일 거란 말이에요. 그걸 감안해서 화면상의 네모의 위치 마지막으로 살짝 바꿔주고 그 다음에 이번 프레임 내용물 실행을 끝을 내면 됩니다. 이제 F5 누르면 정상적으로 스페이스바 눌렀다 떼면 점프하는 프로그램이 완성이 될 겁니다. 슝 드시 띠용 드시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하죠. 여러분 지금 마무리하고 있을 동안 여러분이 만약에 조금 더 자연적인 무빙을 하고 싶다라면 어떤 거를 할 수 있나를 살짝 보여드릴게요. 여러분이 원한다면 지금 우리는 직선 방향으로 이동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원한다면 이게 이제 X방향, Y방향 각각에 대해서 독립적으로 동일한 코드를 언더스코어 X, 언더스코어 X, 언더스코어 Y, 언더스코어 Y 이런 식으로 독립적으로 각각 할당문 실행해서 데이터 흐름 발생하도록 구성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이제 예를 들면 2D에서 이런 느낌의 원운동을 구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중력은 이제 더 이상 이제 위아래 방향이 아니라 이 태양이고 얘는 지구예요. 지구가 지금 궤도 운동을 하는 겁니다. 조금 더 면밀하게 보실 수 있도록 제가 미리 준비해 놓은 트레이스 옵션을 한번 켜볼게요.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매 프레임마다 아예 새로운 동그라미를 만들어 가면서 색깔을 조금씩 바꿔가면서 입히고 있는데 여기 딱 오면 완벽하게 딱 원래 있었던 그 자리를 계속 되새김질을 가면서 완벽한 원을 그리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친구의 뭐 이제 2D를 쓰는 거니까 X좌표, Y좌표 각각 플러스 됐다가 내려갔다 마이너스 됐다가 하는 거 구경하실 수 있습니다. Y좌표도 비슷한 느낌이고요. 그에 따라서 속도도 왼쪽에 있다면 오른쪽으로 가고 싶어 할 것이고 등등등이 다 지금 열심히 매 프레임마다 계산이 돼서 아무튼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는 절대값은 1.0으로 지금 유지되고 있고 얘의 각도가 유지되고 있고 그 다음에 얘의 속도, 속력이라고 해야겠죠. 얘는 이제 요거 각각 제곱해서 루트 씌우면 항상 등속으로 지금 이동하고 있는 것 같고 등등등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걸 구성을 했다라면 초기 속도를 조금만 변경한다든가 초기 속도는 건드리지 맙시다. 이거 복잡하니까 포지션 Y를 예를 들면 뭐 0.5 정도로 해볼까요? 그러면 너무 가까운 데서 스타트를 하게 될 거예요. 이제 아까 포지션 Y가 마이너스 1.0일 때 예쁘게 이동을 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우리 막
블랙홀 같은데 사건의 지평선 얘기하잖아요. 그 안으로 들어가면 더 이상 탈출할 수가 없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여기 같은 데서도 아까 여기서 스타트 했을 때는 예쁘게 원운동을 하는데 얘 같은 경우는 너무 가까워서 중력이 강하게 작용을 하다 보니까 지금 지구는 태양에 꼴박을 했습니다. 죽었어요. 0.75 정도를 하면 이번에는 또 여러분 혜성처럼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하는 운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사용한 코드가 우리 지금 스페이스바 누르면 점프하는 프로그램에서 사용한 코드랑 거의 똑같아요. 개 거짓말이긴 해요. 아무튼 더하기 빼기만 했어도 얼마든지 조금 더 자유로운 뭐 폼을 쏜 운동이라든가 대포를 쏜다든가 그런 좀 더 2D스러운 느낌의 작업을 수행을 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고 렉 걸리는 거 봐라. 아무튼 다 완성했습니까? 잘 안 된다. 당신 이거 할 수 있어야, 지금 유튜브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도 이걸 지금 따라오실 수 있어야 나만의 GUI 프로그램 만들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안 된다 싶으면 꼭 저한테 도움을 요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다 성공했습니까? 당신들 기말 프로젝트 할 수 있겠습니까? 최종 프로젝트. 우리 과제 피똥 쌌잖아요. 지금 6주 동안. 그거보다 더 어려운 거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거보다 쉬운 거 만들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아무튼 일단 이 정도 해두는 게 이전 내용이었고, 요거 일단 해봤다 치고 이제 오늘 원래 본론이었던 최종 프로젝트 시작하기 위한 거를 지금 30분인데 일단 조금 진행하고 한 40분에서 45분쯤에 적당히 끊고 남은 내용은 내려가서 진행을 하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처음으로 우리 지금 매 과제마다 새로운 난관을 여러분한테 제공하고 있는데 이번 최종 프로젝트에서 여러분한테 제공하는 새로운 난관은 이제는 무엇을 만들지를 여러분이 직접 정하도록 자유주제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우리 수업들에서 다뤘던 심지어 방금 전에 우리 스페이스바 눌렀다 떼면 점프하는 프로그램 이랑도 비교했을 때 다른 주제를 누가 고르냐에 대한 차이점이 존재한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걸 극복하는 게 이번 최종 프로젝트에 여러분한테 새로 주어지는 목표라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까지 수행했던 모든 프로그래밍들은 그 목표를 제가 미리 골라왔어요. 물론 여러분이 중간중간 뭐 내 캐릭터 뭐 수집을 주로 할 거네 뭐 거점을 지을 거네 등등 그런 자잘한 거는 여러분이 결정할 수 있었지만 전체 프로그램의 실행이라든가 그런 대략적인 틀 내지는 규칙을 제가 미리 골라갖고 여러분한테 제공을 해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점에 여러분 과제 넘버 4 하는 시점에 또는 뭐 헬로월드 뭐 노래가사 출력하는 프로그램 만드는 그 시점에 당시에 배웠던 수업 자료 내용들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완성할 수 있을 법한 목표들만 여러분한테 제시됐다 보면 돼요. 그 중간중간에 이제 뭐 별 띄어쓰기 4번 출력하고 별을 1번 출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막 이런 좀 복잡한 수식을 적어야 되는 타이밍이 몇 번 있었긴 하지만 그런 부분을 제외하면 좀 수학적인 부분을 제외하면 코드, 실행 흐름, 뭐 순차 분기 반복 흐름이랑 데이터 흐름, 언제 담아둔 걸 언제 꺼내서 쓸 것이냐 등등등 이 전반적으로 그렇게까지 복잡하진 않았었다 보면 됩니다. 여러분한테는 복잡했을지 몰라도 최소한 여러분이 어느 정도 생각해서 여따 이 부분 적으면 되겠구만 한다면 엔간에서는 기본적인 0.2인분 정도는 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의 과제들이 출제됐었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제는 자유주제예요. 그걸 보장을 하질 않습니다. 여러분이 17주차 금요일까지 내 GUI 프로그램을 완성할 수 있냐에 대한 스스로 해답을 얘기를 하는 게 불가능하다 보면 돼요. 그 이유가 뭐냐를 물어본다면 우리 지금 과제 설명서 같은 데서 계속 강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 이전 과제 프로그래밍이랑 비교했을 때 이번 과제 프로그래밍은 여러분이 이 부분을 아마 더 신경 써야 될 거다라고 먼저 제시를 하고 여러분한테 나눠드리면 여러분이 그거 별로 1도 신경 안 쓰고 고생하다가 결국 느낀 점에 그거랑 관련된 내용을 적고 제출을 해왔던 상황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이 나만의 GUI 프로그램,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코드 흐름, 데이터 흐름을 어떻게 나눠가면서 진행해야 되냐를 제가 여러분한테 제공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직접 하나하나 머릿속으로 생각해서 여러분이 직접 나 자신을 위한 설명서를 적어가면서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을 적어가면서 진행을 해야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적어놨다 하더라도 심지어 내가 적어놓은 내용들 중에 일부분은 우리 수업에서 다루지 않은 수식, 다루지 않은 문장 같은 걸 써서 진행을 해야 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시점에는 여러분의 목표가 3주 안에 완료 가능한 것이냐를 스스로 답을 하는 게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자, 일단은 요거는 다른 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막 나중에 취직할 거잖아요. 내가 능력치가 100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절대로 능력치 100이 필요한 회사에 입사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럼 망해요. 그러면 젊었을 때 기력이 충분할 때는 어떻게 존버해서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을 텐데 점점 능력치는 떨어질 거란 말이에요. 체력 능력치는. 그렇기 때문에 이후 시점에 동일한 퍼포먼스를 낸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근데 100이 필요한 작업인데 내 능력치 정확히 100이다. 그러면 딱 입사해서 한두 달 정도는 열심히 성공할 수 있다가 점점 벅차기 시작할 거예요. 그럼 이제 소위 말하는 물갈이가 될, 당연퇴사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이거는 고인물들도 마찬가지예요. 현직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능력치가 100이면 보통은 이제 예를 들면 60만큼의 능력치가 필요한 그런 잡들을 한 달에 몇 개씩 맡아가면서 그렇게 월급을 받아가면서 회사 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 지금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이 나 GUI 프로그램 뭐 만들지? 나 이런 거 아마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요거 아마 간당간당하지 않을까? 그런 내가 지금 다룰 수 있는 가장 어려운 주제를 찾아가면서 그거를 이번에 3주 안에 게임을 만들겠다라고 잡으면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은 한없이 낮아지게 됩니다. 그럼 이제 중간중간 원래 꿈은 원대했는데 이 부분 예를 들면 레벨업 부분은 빼야겠구만, 아이템 개념은 빼야겠구만, 이런 식으로 현실과 타협을 해가면서 숫자를 줄여나가고는 부정적인 경험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자, 이게 만약에 여러분이 그냥 취미로 하는 거라면 나 아직은 이거 할 능력치가 안 됐었구만 하고 그냥 손 털고 나가면 되는 건데, 문제는 이게 기말고사 대체 과제라는 겁니다. 대체 프로젝트예요. 우리 기말 안 봅니다, 여러분.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완성은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처음부터 어려운 거 고르면 완성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연역적으로 본다면 아예 맨 처음부터 어려운 거를 고를 생각을 하지 않는 게 베스트가 돼요. 그래서 적당한 주제를 고른 다음에 저랑 같이 협의하면서 이건 너무 간단한 거 아닙니까? 뭐 네모만 3개 정도 추가합시다. 아니면 뭐 라이프를 조금 추가합시다. 이런 식으로 저랑 같이 딜을 해가면서 원래 단출했던 목표에 살을 조금만 붙여가면서 사이즈를 맞추시면 좀 더 편하게 여러분이 목표 정하기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렇게 주제를 잘 마련해 둔 상태에서 여러분이 그 목표를 직접 그림 그려가면서 설명서 적어가면서 표, 데이터 이름 정해가면서 등등 이리저리 다뤄보는 게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복습이에요. 결국 여러분이 아이들 켜고 .py 파일에 적게 되는 건 이전에 우리가 배웠던 그 문장들, 그 수식들입니다. 똑같은 걸 또 적어서 이전과는 다른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는 거다 보니까 적는다라는 데 한정해서 보면 여전히 복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막 엄청 예를 들면 멀티플레이어 게임을 만든다라든가 파일에 저장을 한다든가 그런 거는 전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한 판 하고 끝낼 수 있는 간단한 게임 만드세요. 그거조차도 쉽지가 않을 거니까. 아무튼 그래서 이번 시간에 몇 가지 요소들을 살짝 복습을 해놓고 넘어가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 먼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우리 과제 넘버 4 할 때도 강조해 오긴 했는데 여러분이 꼭 코드 적기 전에 미리 적절한 글 내지는 그림을 적어 놓고 스타트를 하셔야 됩니다. 의외로 큰 프로그램을 만들수록 여러분이 직접 키보드를 쳐서 코드 작성에 종사하는, 투자하는 시간이 전체 프로젝트 시간 대비 비율이 그래요. 우리 노래가사 출력 프로그램은 그냥 바로 시작해 볼까요? 바로 한번 해봅시다 해서 코드 열심히 치다 보니까 완성됐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그때보다 좀 더 규모가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려면 전체 100만큼의 시간에서 코드 작성에 차지하는 시간이 그만큼 줄어든다 보시면 돼요. 뭐 보통은 한 20, 10 정도를 잡습니다.
많아야 30 정도를 잡아요. 그러면 다른 70%는 뭐 하는 거냐? 월급 도둑질 하는 거냐? 라고 물어보면 그것도 맞긴 한데, 아무튼 간에 다른 시간에는 뭐 하냐고 물어보면 보통은 이제 적기 전에 미리 소위 말하는 설계를 하거나 또는 적고 나서 일단 업데이트를 해요. 그럼 이제 수많은 버그가 발생할 겁니다. 문의 게시판이 막 난리 날 거예요. 그러면 그걸 보고 다음 버전은 이렇게 고쳐야겠구나. 실제로 고치는 보완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거 아마 여러분 정시템에서도 수업 때 듣지 않을까? 뭐 설계라든가 뭐 그런 수업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전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의외로 코드 적는 시간은 별로 없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우리는 지금 뭐 이게 실제로 상용 서버에 막 출시해서 뭐 돈 받고 막 회원가입 받고 막 그런 건 아니니까 일단 제출한 다음에 뭐 버그를 언제 고칠 거니 그거는 고려를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코드를 적기 전에 적절한 준비 작업을 충분히 해두고 스타트하는 게 이득일 것이다 정도까지만 짚어놓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이랑 같이 주제 관련한 협의를 진행할 때 엔간하면 여러분이 6시간 정도 코드 작성에 투자를 하면 능히 완성할 수 있는 수준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각각의 목표에 대한 사이즈를 조절하기 위해 노력을 할 겁니다. 우리 과제 넘버4 막 뭐 10시간, 20시간 걸렸다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거면 다행이지 저는 막 일주일을 밤샜어요. 이런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이번 최종 목표에는 일단 그렇게 시간을 들여야지만 완성할 수 있는 복잡한 게임을 만들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근데 여기서 조금 어폐가 있는 게 여러분이 아무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스타트를 한다면 엔간하면 무슨 목표를 고르든 간에 3주 안에 끝을 내는 게 불가능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한 준비를 해두고 스타트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과제 설명서 몇 장이었습니까? 50장 넘어갔잖아요. 그죠? 그걸 일단 다 읽어야지 과제를 시작할 준비가 됐었던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 50장만큼은 아니겠지만 다양한 그림이라든가 표라든가 등등을 미리 적어놓고 스타트하는 거랑 그런 거 1도 보지 않고 그냥 바로 스타트하는 거랑 차이가 어느 정도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이 감지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무튼 제 목표는 여러분이 코드 작성에 6시간 정도를 투자를 해서 그럼 뭐 기말고사 보는 시간의 2배 정도 되는 거죠. 2배, 3배 정도. 그 정도를 집에서 투자를 하면 얼마든지 완성할 수 있을 법한 간단한 GUI 프로그램을 여러분 각자 주제를 정해가면서 만드시는 걸 목표로 가져가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요. 이 정도만 해두고 넘어갈게요. 물론 이제 우리 제 유튜브 조회수 모니터링을 해본 결과 여러분은 과제 제출 당일에 가장 열심히 과제를 수행하는 걸로 우리 지금 통계적인 결과가 나와 있기는 해요. 근데 이거 기말 프로젝트니까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얘 같은 경우는 마감 6시간 전에 시작하시면 망할 테니까 조금 이른 타이밍에 코드 작성 전에 해야 될 일들을 미리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게 글 또는 그림을 먼저 그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파이썬이라는 언어에 익숙한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장 편하게 구사할 수 있는 뭐 그게 한국어가 아닐 수도 다른 언어일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아무튼 간에 일단 우리가 무슨 캐릭터를 만들 거냐를 정했던 것처럼 무슨 게임을 만들 거냐 무슨 GUI 프로그램을 만들 거냐를 먼저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보시고 그거를 적어두기에 어딘가에 담아두기에 가장 편한 언어를 써서 보통은 이제 한국말을 쓰겠죠. 한국어를 써서 뭐 메모장이라든가 아니면 워드라든가 등등에다가 표현을 해본 다음에 여전히 파이썬 말고 한국어를 써서 그 주제에 대한 부연을 조금씩 붙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주제가 3을 누르면 이기는 게임을 만드는 걸 이번 최종 프로젝트 목표를 삼고 싶다 라면 그러면 3이 뭐냐, 누른다라는 건 뭐냐, 이긴다라는 건 뭐냐, 그러면 이기지 않는다는 건 뭐냐 등등에 대해서 각각 조금 더 설명을 붙여가면서 전반적인 목표에 대한 디테일을 가져간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을 어떻게 보여줄 거냐, 숫자 3이 적혀있는 .png 파일 하나 준비해 놓고 그 그림을 띄워가면서 3을 보여줄 것이다. 그 다음에 누른다라는 건 뭐냐, 사용자가 키보드에 있는 3키를 누르는 게 아니라 마우스 포인터를 직접 조작을 해서 3 그림이 이번 프레임에 떠있던 그 영역 안에서 마우스 버튼을 눌렀다면 사용자가 3을 누른 걸로 간주하겠다와 같이 정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긴다라는 건 뭐냐, 일종의 타임 어택, 순발력 테스트 같은 느낌으로 해서 제한 시간이 존재하고 그 제한 시간 안에 다른 곳을 누르지 않고 오직 3 네모, 3 그림이 지금
화면에 표시되어 있는 그 영역 안에서 클릭을 했을 때만 이긴 걸로 간주하겠다. 다른 곳을 누르면 패배로 간주하겠다와 같이 여러분이 적어두고 스타트를 하는 게 가능할 겁니다. 자,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는 아니, 당연한 소리를 왜 굳이 적어야 되냐라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의외로 내일의 여러분은 지금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걸 그렇지 않다고 여길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목표를 정한다라면 오늘 그거를 일종의 약관 같은 느낌으로 한국말로 확정을 지어놓고 내일의 나한테 그 약관을 지키는 걸 종용해 가면서 하루하루를 보내셔야 될 겁니다. 그래야 막히지 않고 그래야 어제 생각했던 걸 오늘 활용할 수가 있게 될 거예요. 아무튼 뭐 별거 어렵지 않을 것 같죠? 그래서 어느 정도 한국말로 서술을 한 시점부터 몇 시냐? 벌써 46분이구만. 네, 뭐 여기까지 하고 일단 남은 거는 조금 쉬었다가 내려가서 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오늘 뭐 처음 오신 분들도 있을 테니까 24분을 쉽시다. 그래서 15시 10분이 되는 건가요? 예, 재개를 할게요. 그 다음에 204호로 오시면 돼요. 우리 화장실 갔다 오실 분들 다녀오시고 여기 그 노천극장에 이마트 24시 편의점 있으니까 맞나? 아무튼 편의점 있으니까 배고픈 친구들 먹고 오면